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와, 지난주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완전 겨울이에요, 여러분. 아, 날씨가 추위에 적응할 시간을 안 주네요. 그쵸? 여러분들 난초는 추위에 적응하셨나요, 여러분? 아,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겨울철에는 난초 어떻게 키워야지만 꽃 보고 건강하게 키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초 종류별 온도 관리,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물주기 가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난초, 사실 제가 난초 종류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난초 종류별 어떻게 키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먼저 시작하고 합니다. 이실 짓고 하고. 왜냐면요, 세상에 난초들 원종만 2만에서 3만 가지가 돼요. 지금도 지구상에 새로운 신종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고요, 같은 속의 난초라도 해도 되게 많은 종의 난초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난초를 종류별로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의 원서들 보면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 꽃 어떤가요? 좋죠. 이거는 카틀레아 왈케리아나라고 해가지고 카틀레아 속의 왈케리아나 원종입니다. 세상에 되게 많은 난초들이 있지만 이 카틀레아가 난초들의 기준이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카틀레아가 빛 보는 게 중간 정도예요, 난초들 중에서. 그리고 카틀레아의 서식 환경이 난초들 중에서 중간 온도 정도예요. 그리고 습도도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원서들이 해외에서는 카틀레아가 가장 많이 길러지고 난초들 중에, 그리고 카틀레아보다 조금 더 온도가 높다, 카틀레아보다 좀 더 건조하게 키우면 된다, 카틀레아보다 물을 조금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 카틀레아를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카틀레아가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카틀레아 키우기에 감이 잡혔다 하면, 아, 카틀레아보다 요거는 조금 더 빛을 더 많이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곳에다가 키우시면 되겠죠. 그러면요, 겨울철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세상에 난초들은 많지만 많이 키워지는 그룹이 있어요. 가장 먼저 많이 키워지는 게 여기 있는 라비아타가 속한 카틀레아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카틀레아 속에는 약 50여 가지의 원종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영상 시작부에서 보여드린 이 원종 왈케리아나도 카틀레아 원종이고요. 그리고 이 라비아타도 카틀레아 원종이고요. 트리아네, 루덴마니아, 모시에 등등등 많은 원종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남미 쪽에 다양한 위도, 다양한 고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상에서 아마 많이 키워지는 게 동남아시아의 난초들 중에서 이 덴드로비움 속의 난초랍니다. 덴드로비움 속은 사실 전 세계에 되게 많은데 이 천여 가지가 있어요, 원종만. 그래서 덴드로비움을 어떻게 키운다라는 것조차 더더욱이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벌브, 이 줄기가 직립형으로 자라는 걸 보고 노빌게 덴드로비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석곡이 포함되어 있죠. 이 녀석이 포함된 것이 대충 어떻게 산다라는 걸 알게 되면 덴드로비움 많은 것들을 비슷하게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키워지는 게 역시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호접란이라고 알려진 이 팔레놉시스라고 하는 속이 있어요. 팔레놉시스 속에도 다양한 난초들이 있어요. 약 50여 가지의 원종이 있는데 얘는 좀 비슷해요. 왜? 동남아시아 비슷한 지역에 살아가요. 일부 뭐 화서호접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사는 나도풍란 있죠. 걔도 호접란이에요. 걔네들 같이 되게 추운 제주도 뭐 이까지 사는 애들 있긴 있지만 대충 동남아시아의 어떤 환경에서 산다라는 걸 알면, 아, 우리나라 그럼 겨울엔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네라는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귀여운 녀석을 포함한 괴물같이 생긴 꽃가지 아주 다양한 파피오페들룸이 있어요. 파피오페들룸 속의 난초들은 동남아시아에 사는데 얘도 한 50에서 100여 가지인가? 그룹이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남미에 사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파피오페들룸의 근연속이 있어요. 프라그미페리움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금강 요런 꽃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걔네들이 속한 그룹도 이 녀석의 친척이랍니다. 그리고 볼보필름이 있는데, 아, 볼보필름 잠시만요.
왔습니다. 네. 벌버 필름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벌버 필름은 1000여 가지도 넘어요. 제일 많은 식구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벌버 필름은 우리나라에 이 보리홍란이라고 있죠. 이 녀석이 바로 토종 벌버 필름이랍니다. 우리나라 대딱 조그마하고 귀엽죠. 완전 조그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틀레아, 파피오페들룸, 덴드로비움, 그리고 호접란이 속한 팔레놉시스, 볼보필름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묶어서 난초 5대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준은 이 카틀레아가 중간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있어요. 그 외에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키워지는 출란 있죠? 신비디움 속의 난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출란이라든가 한란이라든가 걔네들이 속한 난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온시디움, 얘네들 있죠. 이 온시디움. 이 온시디움이 남미 난초인데, 이 온시디움을 그룹을 넣어서 난초 7대속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요, 우리나라 출란이 속한 신비디움과 얘네들 묶어가지고 뭐 난초 5대속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7가지가 많이 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새우난 있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카랑새 그룹이 포함된 것들인가 등등 어마무시한 난초들이 좌우간 있지만, 네, 카틀레아를 기준으로 오늘 겨울관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온시디움도 지금 꽃이 폈죠. 그리고 카틀레아도 꽃이 폈죠. 그리고 파피오페들룸도 꽃이 폈고, 그리고 호접란은 꽃대가 나오고 있고 뿌리 엄청 건강하죠. 그리고 덴드로비움도 봄에 피지만 지금 이렇게 보세요. 꽃대 물어 있어요. 요 꽃대거든요. 꽃망울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면서 꽃을 피울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겨울이 가정에서 키울 때는 보약 먹이는 시간이에요. 보통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죠. 그리고요, 사실 생리적으로 섭리적으로 난초들에게 겨울은요 휴면기예요, 여러분. 휴면기라는 건 말은 뭐냐 하면은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야, 그러면 휴면기에 무슨 난초를 살쪄서 봄에 잘 크는 겨울이 무슨 보약 같은 계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이곳은 온실이거든요. 저의 온실. 온실과 가정이 달라요. 우선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겨울. 온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도요, 가온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습도가 항상 높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이 난초의 성장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란다 혹은 주택에서 키울 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겨울 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너무 추워서 안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난초들이 동면을 합니다. 이 동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면을 하게 되면 뭐냐 하면, 난초들이 햇볕을 받아도 광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광합성뿐만 아니라 난초들이 밤에 이 잎 뒤로 호흡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거 이제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현상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죠? 호흡을 해서 살이 빠지는데, 요지는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 호흡량도 떨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겨울철에 물을 많이 주면 성장기 봄부터 가을까지는 많이 주면 많이 또 소모가 되어서 살이 많이 안 붙지만, 집에서 키울 때는요. 그런데 겨울에는요, 많이 주면 소모가 없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땡땡한 벌브로 봄에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겨울 관리의 비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에는 난초들이 휴면기를 가진다. 그러나 휴면기를 가질 때 체력 소모가 적어서 겨울에 조금만 먹여주면 난초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을 팍 찌운다. 그러고 봄에는요, 꽃을 피운다 해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빛보기, 온도, 습도 아니에요, 사실. 역시나 뿌리의 관리입니다. 왜냐? 겨울철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도 없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서 물이 오랫동안 화분 속에 머금으면 난초들이 자칫 잘못하면 겨울 동안에 뿌리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봄 돼갖고
물 줬는데도 난초들이 살이 안 찌고 크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결국 꽃을 못 봐요. 결국 죽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키우는 게 저처럼 이렇게 화분에서 많이 키우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부작 스타일로 분망해서 키우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더 건조하게 이런 완전 부작으로 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겨울 관리. 맞습니다. 겨울 관리를 논하기 전에 겨울철 뿌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해야 돼요. 바로 화분에서 키울 때는 조금 건조한 듯 말린 듯 키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 너무 많이 줘가지고 계속 꿉꿉하다. 여름철에는 물 한 번 주고 나면 이틀 안에 물 다 말라버리는데, 겨울에는 물 한 번 주면 일주일이 지나도 안에가 꿉꿉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곰팡이도 같이 자라요. 그럼 뿌리가 썩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부작으로 한다? 그러면 좀 더 물을 많이 주고 자주 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감각이 있으면 두 번째로는요, 네, 난초들이 살찌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난초들이 살을 찌우려고 하면 뭐가 되죠? 예,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정에서 키울 때 추위를 피해서 안으로 들리는 거 맞아요. 일단 안 죽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빛을 보여준다라는 말은 난초들을 키워나가고 살찌운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빛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빛을 보여주냐가 제가 처음에 말한 이 카틀레아가 기준이 됩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카틀레아는 약 한 50% 차광된 환경에서 자라요. 이게 언제냐? 봄, 가을 얘기예요, 여러분. 카틀레아가 자라는 곳은 온대 지역이거든요. 브라질의 겨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영하는 아닌데 한 위도에 따라서 3도에서부터 15도쯤 돼요. 평균 한 11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브라질에 있는 활엽수들이 잎을 쫙 떨져서 보시는 것처럼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에 잎이 다 떨어지고 얘가 햇빛을 겨울에는 풀로 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중간이라 하면은 얘보다 햇볕을 많이 보는 종류는 빛을 더 많이 보여주겠죠. 이런 덴드로비움 속.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석곡이 여기 산다 했죠. 석곡 말 그대로 돌에 사는 난초예요. 돌에 나무 안에 붙어서 자라요. 갯바위에, 절벽에 햇볕 완전 하루 종일 받겠죠. 직광 받아요. 겨울에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거 가지고 꽃이 풍성하게 온답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들, 호접란 같은 녀석들은 동남아시아 저지대에 나무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곳은요, 겨울에도 따뜻해서, 아이고 카톡이 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어떠냐 하면 얘가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런데 활엽수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카틀레아는 직광을 보지만 겨울에, 그리고 봄, 가을이 50%입니다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도 종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 한 50% 정도 은은하게 글러진, 그러니까 잎사귀 사이에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정도에서 보여주면 꽃이 쫙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엔요, 얘는요, 얘가 사는 환경 그 밑에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제리에 나뭇잎이 있고, 그 다음에 호접란 잎을 보고, 그 다음에 바닥에 낙엽 밑으로 파피오페들룸이 요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얘보다 빛을 덜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쩌죠? 낙엽들이 짝이기 때문에 얘 주위는 항상 습한 공기가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조금 더 습도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겨울철에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과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꽃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제가 오늘 포인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난초는 너무나 많아서 원종만 2, 3만 가지가 되는데 난초 종류별로 키우기를 설명한다? 말도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러나 기준은 있다. 어떻게? 이 카틀레아가 난초를 키우는데 기준이 됩니다. 왜? 카틀레아가 빛보기와 모든 것의 중간 정도이다라는 거. 카틀레아도 종류마다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러나 중간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틀레아를 한번 키워보시면 다른 난초들은 감 잡기가 쉽다. 왜?
카틀레아보다 빛을 겨울에 덜 보여준다. 카틀레아보다 겨울에 빛을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난초들이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아서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다? 네, 맞아요. 증산이 별로 없어서 체력 소모가 적으니까 물을 적당히 조금만 줘도 난초가 살찌울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이렇게 벌브 터지게 빵빵하게 키울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단 이렇게 하려면 뿌리가 겨울 내내 건강해야 된다. 화분에서 키우는 거랑 분망에서 키우는 거, 부작에서 키우는 거를 동일하게 물 줬다가는 여기에는 뿌리가 썩어서 봄에 난초가 골로 가는 수가 생긴다. 그 다음에 난초를 살찌우려고 하면 광합성, 빛을 보여야 되니까 최대한 빛 보기를 해주시라. 온도는 죽지 않을 정도인데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시겠죠? 오늘은요, 잘 키우는 노하우,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살고 안 살고는 아니에요. 온도가 살고 안 살고지만 오늘은 난초를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아니라 제 채널에 좀 키우실 줄 아시는 분들, 감 좀 잡았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 보고 더욱더 감 잡아서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드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하이였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난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우리나라 난초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아, 세상 좋아서 제가 이런 걸 다 키우네요. 네, 우리나라 판매되는 거 이거 제발 농장에서 상품이기를. 야생에 채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죠? 네, 야생 난초는 야생에서, 농장에 있는 거는 우리가 즐기면 되겠죠. 사장님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고. 네, 그러면 자연보호합시다. 네, 이상입니다.